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징후가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 근데 나는 골백번 생각해도 오늘의 북한에 나오는 노동신문 논조를 보고 다 뒤져봐도 쿠데타 원래 가능성도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징후는 요만큼도 안 보여요. 그리고 영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나라지만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사상적인 준비 정도를 놓고 볼 때도 시스템 상으로 놓고 볼 때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는 탈북민들조차도 쿠데타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가능한가? 양 선생님 생각은 어떻소? 그건 절대 북한 체제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북한에서 보안기관에서 오래 18년 동안 일했던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절대 못 일어납니다. 오히려 지금 더 감시는 더 강화하고 있다는 거. 김정은이가 올라앉아서 저 상간 오지 어느 오솔길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다 장악하고 감시하고 대책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거저 수시로 내린다는 말. 쿠데타나 뭐 민중공이나 민중공기.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요소가 형성돼야 되는데 조건 요소가 형성돼야 돼. 예. 우선 첫째 예.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다음은 두 번째 이 동원할 수 있는 무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무력. 그다음에 세 번째 언론을 장악해야 돼요. 언론 장악. 예. 맞아. 이렇게 되네. 예. 예. 이 요소가 충족될 때만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예. 북한 체제 자체가 이것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요소가 누구도 못 가지게 돼 있어. 누구도 가질 수 없도록 체제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 예. 첫 번째 사람을 기업해야 된다. 기업할 수 있는 요소가 뭐 있어요? 북한에. 없지요. 기자님도 살아봤지만 만약에 쿠데타를 뭐 한다고 시작하면 우선 첫째 그것도 지리적 여건이 있어요. 예? 지리적 여건이. 이게 김정은이를 쿠데타를 해서 오퍼피려면 김정은이가 정확히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비밀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 라인이 또 있어야 돼. 예? 두 번째 사람 기업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잖아. 군 쿠데타를 하려면 장성들을 기업해야 되잖아. 근데 기업하려면 북한 체제상에서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까지는 다 그 운전수, 간호사, 부관 이것들이 어느 라인으로 자기를 감시하는지 모르잖아. 그게 행정적으로는 그 군단장한테 속해 있는 것 같아도 얘들 보고 라인이 다 달라. 얘들 자체를 기합해야 돼. 먼저. 먼저. 이거 불가능하지. 근데 북한에서는 그 운전병이나 부관, 뭐 비서, 의사, 간호사 이걸 계속 교체하잖아. 계속 교체. 거기서 발생 그거 안 되는 거고. 그건 안 되지. 기합할 요소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기합에 또 중요한 거는 당사자 외 공개경찰, 비밀경찰 가구도 라인이 형성돼야 되거든. 그래. 우선 첫째 정보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고. 김정은이가 어디에 움직이고 어디 가는지 그 정보를 알아야 그 김정은이를 엎어치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정은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일단 쿠데타를 일으킨다. 김정은 잡는 거는 차후 문제고. 그럼 뭐 정변 일으켜서 패가 돌면 김정은이는 굴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좀 정당에는 그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판이니까.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힘들거든. 김정은이 어디 있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당, 비밀경찰, 공개경찰, 군에 결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 통합이 있어야 되거든. 서로 뜻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절대 못 맞춘다. 절대 못 맞추고.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이란 말이야. 근데 언론을 장악할 수 있어? 언론 못 장악하지. 그건 김정일이 직접 챙기고 언론을 장악하려면 그 언론하고도 다 이 사람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잖아. 하고 국내 언론을 장악 못하면 외국 언론과의 라인이 있어야 돼.
그게 불가능하고. 예, 그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무력을 움직일 때는 김일성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사인을 받거나 군단장이 움직인다. 예. 군단장 그거 정치위원 참모장, 참모장 그 보위부장 이게 다 똑같아야 돼. 예, 다 일치된단 말이야. 돼야 되는데 얘들 라인이 다 달라. 그래. 그리고 북한의 호위사령부라는 자체가 그 가들이 사명 자체가 그냥 쿠데타를 막는 데 주요 사명 임무예요. 허위국은 무기 구조도 그렇게 돼 있다고. 예. 시가전, 시가전. 쿠데타 그거 하게끔 그 이상의 탱크도 안 들어가는 허위국이요. 또. 그리고 병력 수가 더 많아. 호위사령부는 10만이 넘어요. 북한의 보통 한 개 군단이라면 3개 사단이거든요. 이 한 개 군단이 보통 한 3만을 보거든요. 그거 뭐 특수요단까지 합해야 4만이나 보자. 한 개 군단장이 자기가 움직인다 해도 그 3만 병력 갖고 상대할 수 있어? 당하지. 그다음 내각, 근진 이게 다 다르거든. 허위국은. 허위국 병력이 장난 아니지. 10만이 넘어요. 그 새끼들은 사령부라 그래도 10만이 넘어요. 그리고 또 무기 장비 자체가 호위사령부는 최신의 장비들만 가지고 있어. 북한의 그 100만이 넘는 무력 중에 최신형 무기들을 다 호위국 사령부가 허위국이 다 가지고 있지. 탱크요, 장갑이요. 이건 금신형 무기, 수입한 무기. 허위국이 1차적으로 지급하니까. 그거는 극하고 어느 군단이든 이게 아무리 해서 병력까지 움직여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옹덩이 들기도 전에 이건 없었죠. 북한의 무력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 북한에서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90년대 그 육군단 했던 건 그건 쿠데타 소리란 건 그건 꾸며낸 소리고 김정일이가 반정부 꿈이라길다가 체포했다고 그건 백성들한테 손전하는 거고 실제는 가들은 쿠데타 모의를 생각도 못했어. 생각도 못하고 뇌아버리에 얽혀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 가고 모든 중앙당 당중앙의 비서들 정치국 상무위원부터 다 낱개로 김정은에게 이렇게 직속돼 있거든. 같이 앉아서 회의는 같이 하는 것 같아도 다 달라. 서로 경계하게 딱 만들어놨거든. 요직에 있는 놈들은 도청이 다 돼 있어요. 집에. 이건 움직이지 못하지. 그 새끼들 도청이 어디가 붙어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뛰들 못해요. 그 뛰게 되면 그 새끼 잡아가지. 왜 뜯는가 문제를 삼아서. 그렇지. 근데 이렇게 결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체제가 북한인데 이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거는 이 내부적 문제는 이제 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내부적 조건 때문에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북한 내부의 반체제 인사들이 어떻게 인근 나라에 나서 조직을 묶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 조건이 전혀 안 돼 있는 게 북한이요. 그래. 옆에 중국이 있지, 러시아가 있지. 여기다 어떤 반정부 단체도 세울 수가 없어. 정변이 일어나고 쿠데타하고 국내에서 이게 하다가 피신했다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은 북한은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지리적으로도 그 북한이 불리하단 말이야. 어디 피신할 때 러시아가 가서 중국 가서 중국 가도 잡히고 러시아가 잡히고. 그건 아예 택도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더더구나 내려고 바다건도 일본도 못 가고 이렇게 딱 돼 있다고. 북한 땅은 손바닥만해서 숨을 데도 없어요. 한번 찾아내기 시작하면. 어디 숨게? 많은 분들이 기준에서 이상하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기엔 정상인데 우리도 김정은이 쿠데타든 뭐든 북한 주민의 손으로 김정은이 제거되는 건 가장 바람직한 자존심이지만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북한이거든. 우리가 몇십 년 살았는데 그걸 다 짐작하고 있잖아. 우리 다 짐작하고 있지. 만약에 김정은이가 실각이 됐으면 노동신문이라는 이름이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지.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지만은 아예 노동신문은 며칠 발간을 안 하든지 이게 이 사태가 벌어져야 되거든. 노동신문만 뚜렷이 들여다봐도 정변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든가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찰나는 어떤가 하니까 보안기관 그 양반이 다른 거 없어요. 외부가 개입해야 돼요. 외부가 개입해서 북한 땅에 포탄이 한 발만 떨어져도 그땐 봉기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외부 세계가 개입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봉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단 백성들, 그 무대 병사들, 이렇게 하층민들 속에서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좀 힘들겠지만 그것조차도 그때 돼야 가능성이 있다. 좀 힘들긴 힘들지만은 그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하부 말단에서 일어난다는 건 그거는 역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구테타는 항상 그 상층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요새 너무나면 구테타 설나고 중앙당이 불안하다. 허이국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절대 북한에서는 어떤 구테타도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일어날 수 없다는 거. 민중봉기도 똑같습니다. 모든 민중봉기가 일어난 나라들을 보면 적어도 여행의 자유, 자영업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언론의 외부 세계하고 현장을 찍고 넘기는 자유, 이거주의 자유, 이거는 보장되어 있는 독재 국가들에서 민중봉기도 일어났더라고요. 북한은 이조차도 요만큼의 틈도 없습니다.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북한, 내가 살아본 북한, 오늘 북한도 같아요. 사람이 서너 명이 모여서 술 먹는 것까지도 다 감시하는 나라가 북한이거든. 그 다음날은 다 보고돼. 다 보고되고. 어떤 내용으로 술을 먹었고, 뭐 거기서 무슨 소리를 했는 거고 그 보이부에 다 보고된단 말이야.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친척끼리 앉아서 제사 지내고 뒤에 앉아 술 먹는 것까지도 다 보고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오늘 북한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상부 구조가 일반 주민 사회보다 100배로 셉니다. 주민 감시 통제 시스템이 주민들 옴짝달싹 못하게 짓누르고 있는 아주 거대한 독재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로 김일성 주석이 다 만들어서 여기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저자가 죽기 전까지 북한의 이 시스템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요만큼의 구테타의 틈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겪은 사람들로서 나름 원리적으로 추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